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이 바이오 마스터 또 반도체 마스터 두 분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고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접수 신청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만에 날씨는 굉장히 맑고 좋았는데요. 시장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힘들게 보내신 많은 분들, 저희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좀 그 해결책들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팍스님 보이네요. 힘내자라는 닉네임 딱 눈에 띄고요. 공부하기님 반갑습니다. 수익내자 화이팅! 오늘따라 좀 응원의 댓글들, 응원의 닉네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대박 매실님도 이름 보이고 있고요. 쫄보님 반갑습니다. 준호님도 굿밤이요라고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서당계 1년차님, 마그마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지금부터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 때문에 철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카카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4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무서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탈출 신호일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카카오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나 카카오도 오늘 10%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13만 8,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갑작스럽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 뭐 두 종목이 카카오 같은 경우 두 자릿수까지 빠졌죠. 그래서 이제 큰 폭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앵커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지금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뭐 시장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빅테크 규제를, 글쎄요. 이거 뭐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빅테크 규제가 지금 시작이 되었죠. 거기서부터 해서 뭐 사교육이라든지 뭐 기타 뭐 다양한 지금 그 정책을 강력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은 나라 일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지금 그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플랫폼 대표적인 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데 두 개 회사의 이제 사업 영역 중에서 이제 크게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금융 쪽입니다. 자, 금융 쪽인데 이쪽 금융 쪽에 대해서 금융상품 판매, 금융상품 자 판매 이 부분이
법률 위반이다라고 금융위에서 지금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번 달 말일이죠. 9월 24일까지 위반된 법률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9월 24일까지 해소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에서 정권, 뭐 보험 이런 쪽을 지금 그 판매를 하고 있고, 카카오는 또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또 똑같은 내용의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개 사업을 내일부터 당장에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두 개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룹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융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두 개 회사의 향후 이제 미래 비전이라든지 현재 또 사업의 비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매우 이제 크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회사는 실질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인허가 사항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지금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플랫폼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이제 독점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이제 관련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2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과점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한 거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토론회 할 때는 아주 뭐 탐욕적인 기업으로 뭐 적폐 대상으로 뭐 보는 듯한 그런 토론 얘기들까지 지금 오고 간 것 같은데, 이게 법률화 된다 그러면은 이 두 개 회사는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당장에 어떤 이게 지금 해소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큰 폭으로 이렇게 지금 한 두 자릿수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빠졌죠. 지금 빠진 상태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걸 과연 이제 단기 낙폭 과대로 해서 이걸 지금 매수로 받아볼 거냐, 들고 있는 사람들을 뺏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오늘 외국인이 지금 300만 주를 던졌고 기관이 지금 130만 주 정도를 던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뭐 호재나 악재가 나타날 때 기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 내용을 지금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죠. 오른 게 지금까지 이런 그 금융 산업에 대한 확장성,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막히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좀 그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는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새로운 이제 법률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나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의 큰 축 중에 하나인데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잔뜩 움츠렸습니다. 이것이 잠깐의 충격일까 아니면 하락의 시작일까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정책적인 악재가 당분간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드렸습니다. 14만 원 매수가이고 오늘이 13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죠. 앞으로의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에서 좀 대응을 빠르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증권통에서 차미슬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는 29,900원에 비중은 55%입니다. 수익을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오늘 52,3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비중도 적지는 않습니다. 목표가랑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와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크게 두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미사일 규제라든지 또 한미 관계에 대한 좀 개선점 때문에 방위 산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또 내년까지 해서 이 위성 개발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는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크게 수익이 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방산 혹은 방위산업 관련된 이 위성 개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국방비 예산에 대한 측정을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국방비 예산이라는 거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한 또 특히나 이제 첨단 이 무기 개발에 대한 또 기술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넥슨에 대한 뭐 연말 계획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 위성 개발에 대한 추진력인데 지난해부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사업이 좀 궤도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위성 개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LIG 넥스원과 같은 위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사실 좀 낮은 가격대 갖고 계세요. 3만 원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를 기다리시는데 여유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미래 가치를 보고 올해 연말 또 내년에 위성 개발에 대한 좀 추이까지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기간적으로 했을 때는 내년 후반까지도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차트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봉의 차트를 보셨을 때 장기적으로 우하향 차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우상향 차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우상향이라는 거는 한번 우상향을 틀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역배열로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좀 이평선에 대한 팽창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또 축소됐다가 이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다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4만 원대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저는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 산업에 대한 환경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좀 인내하시고 들고 가자는 의견. 워낙에 낮은 가격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를 좀 견뎌내시는데 들고 가시는 데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방위 산업도 나쁘지 않고 위성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조금 더 길게 지켜보면서 보유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함께 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차트가 우상향 쪽으로 딱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상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이 계좌 박살님이신데요. 매수문의 주셨습니다. DB손해보험 매수문의 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험주 잘 가던데 지금 올라타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DB손해보험 맞습니다. 오늘 2% 넘는 상승세 나오면서 6만 원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 DB손해보험이 길게 보면 뭐 올해 들어서 차트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지금 올라타는 거 괜찮을까요? 네, 뭐 무난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손해보험사 보험 관련되는 종목들 흐름이 지금 무난하죠.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지금 들어가면은 한 연말 정도까지는 손을 안 대고 한번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뭐 손해보험 그 보험 쪽은 사실 뚜렷하게 막 큰 호재나 악재나 이게 없죠. 전반적인 이제 금리의 상황이나 뭐 또 뭐 갑작스러운 뭐 천재지변 이런 거에 따른 뭐 손해율 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것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사실 이제 경기 사이클상 이제 그 상승 그 흐름을 타는 그런 사이클에서는 은행이라든지 보험 금융주들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죠. 꾸준하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들이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장기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그 시세를 체크하면은 좀 답답한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한 5% 올라 있고 10% 올라 있고 대표적인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게 보험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올랐지만 아직 두 배도 사실은 안 올라 있는 상태고.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주봉 흐름을 지금 보니까요.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6,000원 선이죠. 6,000원 선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6,000원 선에서 돌파 흐름이 지금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한 15%, 20% 정도는 바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 볼까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변곡점에 지금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주봉 흐름상 보면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꾸준하게 지금 뭐 등락을 하면서 아마 매물 소화를 하고 충분히 지금 현재 분위기라 그러면은 뭐 충분히 지금 돌파가 크게 쉬지 않고 돌파 흐름이 지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6,000원 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7,500원 선까지 보면은 한 20% 정도까지 되죠. 연말 목표로 해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네, DB손해보험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좀 길게 보유를 하시면서 이 등락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 잘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올라갈 자리 남아있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DB손해보험 오늘 61,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75,000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안녕하세요 님의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위아 짚어볼 거고요. 매수가는 87,850원, 비중은 20%입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현대위아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수익권에 계시긴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현대위아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단기적으로 했을 때 현대차 그룹의 이 실적에 대한 평가가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춰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매 회복에 대한 부분들 염두를 두고 있는데 올해 3분기에 와서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율이 좀 저조하다는 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딘 상태인데, 하지만 연간까지의 기록으로 본다면은 올해 연말까지 세상 최대 실적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 시선이 사실 좀 많이 분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현대위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리콜 사태가 좀 이제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가 아닌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수요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때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리콜 사태가 컸었을 때 현대차에 대한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은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이와 같은 부품주들의 실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차에 대한 회복과 함께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대한 좀 초점을 본다라면 현대위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화는 방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국내 시장에 대한 부품 공급보다 해외 시장에 대한 부품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자동차 산업에 좀 많이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거는 지난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좀 회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국가의 내수 시장이 올해 많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회복이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위아 같은 해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선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좀 등락을 좀 거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7,000원대입니다. 저라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저는 기다려 보겠지만은 만약에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대 이하로 해서 조정의 기회가 있다라면은 저는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좀 비중을 더 늘려나가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요 기업들, 주요 산업에 대한 포인트는 새로운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자동차 영역에서도 최근에 와서 이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그룹사들에 대한 이 포럼과 서밋을 통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앞으로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현대위아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위아 선택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좀 이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홀딩 의견으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좀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목이 좀 오히려 반등을 한다면은 10만 5천 원 선에서는 저는 차익 실현을 일부 챙겼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8만 원대 초반대로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박스권 매매로 진행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본다면은 3분기에 대한 시기가 아니라 4분기에 대한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대한 시점에서는 박스권 대응하자. 그리고 4분기 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저가 매수세에 참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요. 다만 지금은 한동안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받았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들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유한양행 살펴볼 건데요. 유튜브에서 이소말트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매수가는 67,200원입니다. 비중은 15%이고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박동기 전문가님,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한양행 지금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자리도 아니고 이제 단지 이제 투자자분께서 조금 이제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에 적절한 조금 이제 막 바이오 기업들처럼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당당한 대표적인 제약사 아닙니까? 3위권 안에 들어가는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제약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에 워낙 뭐 2차 전지다, 뭐 또 뭐 그 알루미늄이다, 철강이다, 뭐 소재 관련되는 수소 뭐 이런 모멘텀이 워낙 강한 섹터가 많으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모멘텀이 그 뭐 수급이 지금 몰리지는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뭐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조금 이제 스타일만 맞으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한 가지 크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 이제 대형 신약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유한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관련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이제 신약 하나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얼마 만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레이저 티닙이죠. 레이저 티닙 얘기할 때 이제 오스코텍 얘기를 많이 하죠. 오스코텍의 자회사가 레이저 티닙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이 이걸 지금 그 유한양행에다 기술 수출을 했어요. 유한양행은 다시 얀센에다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한양행과 얀센이 동시에 글로벌 임상 3상의 레이저 티닙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동시에 수혜를 받는 그런 흐름이고 이미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직접적으로 더 큰 수혜를 기술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레이저 티닙이 비소 세포 폐암 쪽인데 글로벌 임상 3상의 얀센하고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글쎄요, 뭐 주변에서는 상당히 지금 기대가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국내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오게 되면은 이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그런 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혹시라도 그게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좀 그 급등세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크게 지금 뭐 고민할 자리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뭐 크게 고민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 조금 이렇게 매수가에서 지금 밀려 있지만은
일차적으로 지금 들고 가는 것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대. 1차 한번 고민은 이제 8만 원 선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자리죠. 충분히 이제 정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한번 글쎄요, 뭐 올지 아니면은 또 내년으로 넘어갈지 그거 뭐 시기적인 부분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8만 원까지는 고민하지 말고 한번 들고 가보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긴 호흡으로 상승을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8만 원까지는 일단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 체크해 주셨는데요. 신약 개발이 가장 큰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 모멘텀이 될 텐데 대형 신약이다, 뭐 블록버스터급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큰 호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호재가 나왔을 때 유한양행의 상승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걱정 말고 가져가자라는 전략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오늘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코오롱 플라스틱 살펴보겠습니다. 주미영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비중은 5%인데요. 저평가라고 하던데 이 종목 모아가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오늘 23%나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그렇죠?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수익은 잘 나셨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하지만은 남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급등주 따라잡기 하신 거거든요. 이걸 모아간다라는 생각은 조금 차후에 주가가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에 대한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 경량화가 이제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차량 이 부품에 대한 개수를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전동화 부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소재 개발과 함께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만 본다면 코오롱 플라스틱과 같이 차량 경량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꾸준히 받겠죠. 모멘텀은 다 이렇게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노출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가에 대한 대응 영역이 이미 지금 오늘 날짜에서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이 나와서 오히려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재료가 노출된 상태에서 대응의 영역에 있는데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수익을 지키는 매매를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나중에 주가에 대한 급등락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차분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진정됐을 때 그때 모아가시는 종목으로는 괜찮다라고 얘기드리겠고요. 지금은 주가에 대한 대응을 먼저 하자. 수익을 잘 챙기고 차익을 좀 지키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가격대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11,0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기다리기보다는요. 조금 더 러프하게 11,800원 라인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일 만약에 좀 조정 깊게 나온다라면은 11,500원 라인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에 대한 등락이 컸기 때문에 탄력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지 가격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단기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 얘기 드리겠고요. 주가가 넘어간다라면 오늘 장중에 13,000원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얼마만큼 좀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돌파한다라면은 주변 상태로 보셨을 때 연중 고점은 이미 돌파를 했어요. 이제 연봉 상태로 봤을 때 신고가 위치에서 지켜야 되는 라인대는 11,5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지켜보시면서 신고가에 대한 추이 3일 이동평균선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탄력 수익 챙기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급등한 만큼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일단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수익을 일단은 챙겨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을 했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1,500원 선 좀 가격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부지런히 좀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에서 이분도 닉네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넥슬라이스 님께서 신세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만 3,5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신세계가 오늘 또 28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손절하면 안 되죠. 신세계 같은 종목은 들고 버티면은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뭐 이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미리 들어가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매수가 전후에서 아마 이제 한번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죠. 지금 이제 28만 원대 뭐 수준인데 한 30만 원 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30만 원 선이면 차트 흐름을 보면은 요 정도 수준인데요. 지난번 고점이 지금 뭐 32만 원, 33만 원 비슷하게 갔었죠. 예, 그래서 한 30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신세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면세점하고 백화점 쪽인데요.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지금 뭐 2,000명에서 뭐 1,500명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지금 뭐 4차 대유행이다. 다시 또 어제 뭐 2,000명 올라서고 여기서 또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신세계 이제 쪽을 그 면세점 쪽도 지금 7월 8월 달에 매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래요. 네, 살아나고 있고 또 백화점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우려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어도 50% 60% 이상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이렇게 지금 큰 폭으로 빠졌다가 4차 대유행 때문에 큰 폭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최근에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게 그래도 사람들이 백화점에 다니네, 면세점에 다니고 매출이 지금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올라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글쎄요, 뭐 10월 말이 될지 뭐 11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드 코로나 얘기도 지금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뭐 국민 여론조사 보면은 뭐 70% 80% 동의를 한다는 거 봤을 때 10월 또는 11월에는 뭐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거의 코로나가 있더라도 그냥 이제 정상 영업을 하겠다. 뭐 그런 형태의 흐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백화점 쪽,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 여행 관련주 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도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굳이 지금 어려운 자리를 견디셨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그래서 30만 원대에서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건지. 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서 전고점까지 32,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볼 건지. 그때 고민을 하는 자리지 지금 고민하는 자리는 아니다. 지금 보유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지금 손절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잘 버텨오셨고 조금씩 상승의 기운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드렸는데요. 신세계 등이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회복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신세계 지금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볼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신청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야인시대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올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힘내자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진성 TC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13,8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바랍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진성 TC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저는 기다리셔도 되는 종목 같아요. 왜냐면은 진성 TC가 캐터필러와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 통과가 되었을 때 상당히 이제 큰 간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뭐 이동성 공급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라든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중장비 혹은 이제 소형 건설 기계에 대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성 TC와 같은 산업군에 대한 종목들이 간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가는 지금 매수
매수가에서 조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주가에 대한 흐름 보시게 되면은 올 상반기 때 움직임이 좀 나왔다가 지금은 가격 진정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하락보다는 이 가격권에서 저점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 이 캐터필러 주가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캐터필러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 때 움직임이 좋았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아마도 이 미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이 통과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사실 좀 장기적인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이 국내에 있는 진성TC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손실 보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좀 더 기다리셨다가 연중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진성TC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채팅창 보니까요. 도키도키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조금 늦긴 하셨지만 출석 체크 확인해 드리겠고요. 또 마그마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보니까 노자성님 또 오늘 수익 보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진희윤님께서는 이광모 대표님 팬입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주일에 수요일 한 번 말고 한 두세 번 나오실까요? 고정적인 요일이 있기 때문에 네. 수요일 날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수요일 놓치지 마시고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살펴볼게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5원에 15%. 85만 원에 15%. 마음고생하고 계시겠네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자, 오늘은 75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그 GM 악재가 네. 어느 정도 지금 해소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일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3, 4분기 실적 전망은 또 어느 정도가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악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건가,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LG화학의 전체적인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LG화학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LG화학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신 대로 지금 그 악재 내용도 뭐 충분히 잘 알고 계세요. GM 이제 리콜 관련되는 악재가 1차, 2차, 이번에 뭐 3차까지 나왔죠. 규모도 꽤 커요. 뭐 2조 원 이상이 지금 총액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악재가 언제쯤 해소가 될 거냐. 이게 그 이제 악재가 최종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은 언제가 해소되냐면은 이게 충당금을 쌓고 이 충당금이 실적 발표를 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악재가 그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해야 되겠죠. 실적 발표를 해야만이 지금 그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이거 1차, 2차, 3차 나왔는데 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시장의 불안감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 해소 측면은 실적 발표 이후까지 봐야 된다는 거고, 또 지금 이제 궁금하신 질문이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을, LG화학에 대한 실적 전망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충당금,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한 잠재적으로 비용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충당금인데, 그래서 이제 충당금을 지금 1,000억 이상을 1,100억, 1,200억 정도 지금 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영업이익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3분기 실적은 좋을 수가 없죠. 실적에 대한 전망은. 물론 비배터리 부문,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LG화학이라도 특별하게 지금 좋을 게 지금 나올 게 없고, 전반적으로 3분기는 이미 지금 2분기에 피크아웃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에 어떤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나올 수가, 그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그 절대적으로 이 종목은 100만 원이 고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물적 분할 뭐 이슈에다가 또 리콜 사태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그 뭐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하락하는 이런 지금 추세에 와 있죠. 큰 흐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월봉 흐름을 보면은요, 주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주봉 흐름을 보면은 이게 지금 100만 원까지 지금 올라오는 게 이게 지금 한 1년 정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게 이게 LG화학이라는 이 초대형주가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대형주가 이 4배, 5배 올랐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6개월 갈지 지금 1년 갈지 2년 갈지 3년 갈지 모릅니다. 그래 기술적인 흐름으로 지금 본다 그러면은 지금 80만 원이 또 절대적인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지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70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로 지금 보여져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요 자리까지 보면은 80만 원 전후, 그러니까 70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상장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면은 주가는 아마도 이제 배터리가 쏙 빠져나오기 때문에, 알짜가 쏙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순수 화학회사로 가고, 물론 다른 거 뭐 소재 쪽이나 이런 거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꽤 걸려요.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았고,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LG 화학은 사실상 100만 원을 고점으로 큰 대시세가 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디까지 지금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 반등 시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는 건 단기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70만 원대 중후반 정도, 75만 원, 80만 원, 80만 원까지 와주면은 지금 고맙겠고, 예, 요까지 와주면은 고맙겠고, 그래서 한 70만 원, 77, 8만 원, 요 정도면은 매도 준비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님, 악재와 함께 3분기 실적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고 배터리 분할도 당분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는데요. 지금은 또 이 매도 타이밍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실까요? 그럼 추가 매수는 지금 뭐 하면 안 되겠네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안 되죠.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지금 SDI나 SK이노베이션 쪽으로 해야지 LG 화학 쪽에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네. 기관과 외국인 수급 상황은 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수급까지만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체크할까요? 예, 간략하게 네.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잠깐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 지금 수급이 보시면 아래쪽이 지금 기관이거든요. 예, 기관은 지금 아예 뭐 지금 쳐다도 안 보고 있죠. 예, 지금 매도세가 지금 아주 강력한 매도세고, 외국인들이 그나마 지금 받쳐줬는데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리콜 사태 나오고 나서는 지금 매도 쪽이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만약에 여기서 같이 쏟아내게 된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죠. 수급적인 측면은 글쎄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정리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LG화학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상담은 또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호연지기님의 종목 LB루셈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13,980원,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LB루셈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라고 생각했더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상장부터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고 지금 계속 이 13,00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기업명은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루셈이라는 기업명으로 이제 알려졌던 회사이고요. 그리고 LB세미콘과 같은 회사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B루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상장 초기 때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 설정이 14,000원권에서 이제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모가 근처에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공모가에 대한 시장 안정 테스트 좀 평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초기 이
IPO 되었을 때 공모가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하는 흐름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LB 루셈, 이 루셈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좀 예상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이 투자 서머리를 좀 보시게 되면요, 평판 디스플레이용 이 DDI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반도체,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키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목받으려면은 뭐 LCD라든지 OLED와 같은 패널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때, 그러면은 보통은 TV 수요가 좀 높아지거나 아니면 소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판매가 급증할 때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평판 디스플레이용, 그리고 DDI, 뭐 COF, COG, COP 이와 같은 내용들 좀 나와져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사실 가장 기대되는 부분들은 이 패널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TV 판매나 아니면 패널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소형 디스플레이,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올 때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와 같은 이 용어들이 소형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B 루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왔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수혜주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관심이 되는 것이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아이폰 13에 대한 이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추측이 난무했지만은 아이폰 13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 아이폰 13 출시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이 곧 소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이폰 시리즈와 맞춰서 아마 비슷한 시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폴더폰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아마도 평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소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도 곧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셈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공급사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TV 판매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주목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공모가 근처로 지지를 계속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스마트폰 출시 시기와 맞춰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모가 이 근처에 있는 가격대를 계속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저점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요,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에 대한 손절 라인대를 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는 13,700원대가 저가 위치였는데요. 조금 더 여유롭게 본다라면은 13,500원 라인대를 가격을 좀 지지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다리는 시기는 스마트폰 신제품 나오는 시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OLED에 대한 이 디스플레이,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까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대응은 13,5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13,500원 가격 체크해 두시고요. 스마트폰 신제품 뉴스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OLED TV 수요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LB루셈에 대한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이 종목 역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위현자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9,500원, 비중은 25%입니다. 도와주세요. 물타기 하다가 주식 부자 됐어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아마도 최고가 우리 68,900원 찍고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 근처에서 접근하시면서 계속 물을 타셨나 봐요. 오늘 42,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뭐 참 당황스럽게 지금 빠져요. 지금 그 SD 바이오센스가 지금 49,500원에 지금 들어가셨고, 지금 그 어제 오늘 해가지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5만 원대가 무너지고 매수 가격이 지금 49,500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지금 4만 원, 얼마죠? 지금 42,000원, 43,000원대까지 지금 빠졌는데, 지금은 일단 이제 고민하는 자리는 지났다고 보여져요. 어떤 그 뭐 테마주로 인해서 지금 오른 게
근거 없이 지금 뭐 제자리를 찾는 빠진다거나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기관 매도가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급적인 측면으로 거기다가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 흔들리니까 좀 이제 급하게 빠진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지금 65,000원대까지 갔다가 뭐 하락이 지금 직전 저점이 지금 무너지게 되니까 기술적으로 매도세가 지금 조금 더 강해지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지금 고민할 게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게요.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이제 기관 매도세가 어느 정도 어디서 마무리가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하고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이런 부담,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지금 이제 그 진단키트 실적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밀리죠.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최근에 밀리는 거는 기관 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관 매물로 보여지는데, 자, 위쪽에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이 잡히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10 현장 분자 진단 키트죠. 현장에서 바로 60분 이에 1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진단 키트가 유럽 쪽에 지금 승인이 된 상태고, 미국 FDA 쪽에서도 지금 이제 승인 요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거기에다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시젠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죠. 지금 4조 이상 되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달 정도 되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MSCI 지수까지도 아마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논란은 있겠지만 뭐 한번 그 후보 종목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빠지는 그런 자리는, 요 자리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요 자리가 지금 매도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5만 원대 한 4만 7, 8천 원 정도, 5만 원 그 바로 아래쪽이죠. 요 자리가 고민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5만 원대 충분히 지금 회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신규 상장 종목이 이런 패턴이 나오죠. 미리 올렸다가 빠지는 종목이 있고, 먼저 빠져서 바닥을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두 가지 패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먼저 빠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진단 키트 어쩌고 또 백신 접종률이 뭐 속도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도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기회이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적어도 5만 원대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타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더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잘 버티셨고요. 이제는 상승할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5만 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드렸네요. 꼭 잘 견디셔서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SD 바이오 센서까지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진단을 해드리기 위해서 참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더 많은 종목들은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좀 트렌드를 좀 방향성을 잘 읽고 간다라면은 충분히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미래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최근에 와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트렌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반도체 트렌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내일은 2차 전지하고 수소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일까? 수소와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돈 되는 수소 2차 전지 트렌드라는 주제로 이광무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접속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전에 오늘 또 투자의 신도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네, 잠시 후에 제가 오늘도 좀 앞으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트렌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라 많이 좀 고민도 많으실 텐데 시장의 트렌드들 지금 다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의 신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